믿을 사람이 없어서 정치인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사기꾼 조심하라고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또는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엔 정말로 사기꾼이 많죠. 남들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나 돈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뜻 빌려주기도 하고 그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경우를 너무나도 허다하게 봐왔죠. 지금도 연일 뉴스에선 이런 사기꾼들로 인한 불행한 사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엔 순하고 올바르고 착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욕심과 과욕이 그득그득한 인간들은 이런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등골 빨아먹는 경우도 많죠. 이 나라와 사회는 이런 나쁜 인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런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이 사회의 지도층에 위치한 사람들은 온갖 멘트는 꿀발라 놓은 듯한 말과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는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얼마나 될까요? 있더라도 많은 대다수의 정치인들의 집단 지도체제 하에 거대 양당의 이득에 의해 이런 선하고 양심 있는 분들은 묻혀서 존재감이 아주 미미한 편이죠. 나쁜 놈들이 판을 치고 지배하는 세상.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착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듣는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이 뽑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선거철에만 무릎 꿇고 온갖 귀여움과 머스민 양 굽신데다가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권위적인 탐관오리로 변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룰 것처럼 온갖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다 걸어놓고 현수막은 동네방네 다 걸어두곤 하죠. 그러고서 선거 끝나면 손바닥 뒤집듯 모른 채 합니다. 이런 자들을 믿는다고요? 정치인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나의 지역, 동네 모든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지속해서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거철만 아주 잠깐일 뿐. 이들은 권위적이고 국민들 위에 앉아서 대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게 현실입니다. 20여 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개혁해내지 못한 정치권은 서로 싸우기만을 반복하면서 질질 끌어오기만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개혁이랍시고 단지 9년 정도 시기를 늦추기만 한 짓거리를 해놓고 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이 끝나고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호남과 영남 등 지역을 나누고 편을 갈라 지역감정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입니다. 아직도 쌍팔년도 수법으로 언론의 거짓 선동이나 가짜뉴스 등을 흘리고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뒤에 숨어서 서로를 비방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곤 하죠. 심지어 거대 양당은 같은 정당 안에서조차 누군가가 지지율이 높거나 인기가 높아진다면 그 인물을 중심으로 친박, 친이, 친문, 친명 등등처럼 서로 편가르고 싸웁니다. 이런 수준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질까요? 저는 자녀를 키우며 대형 쇼핑몰을 가까이 자주 다녀봤는데 아이를 위한 놀이시설과 음식점, 장난감 가게라던가 서점, 편의시설 등 세상 사람 모두가 좋아하고 편리한 이곳에서 아이와 자주 함께하죠. 시간 보내기 좋은 곳인 걸 느끼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편의 시설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라도 지역에만 못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만약 어리고 순수한 아이들이 타 지역에 놀러가서 그런 시설을 경험해봤다면 그 어린 마음에 또 가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엄마, 왜 우리 동네엔 이런 대형 쇼핑몰이 없어?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줄 건가요? 훌륭한 광주 정신을 지금의 정치인들 지까짓 것들이 뭐라고 그 광주 정신을 들먹이면서 인구 100만이 넘게 사는 대도시에 그런 복합 쇼핑몰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가장 어이없는 일이 전라도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확연히 광주광역시는 여타 다른 지방의 대도시에 비해 낙후된 곳이 많죠. 똑같은 우리나라 땅이고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듯이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위치가 매우 안 좋은 곳이죠. 양옆에 위로 매우 까다로운 국가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분단되었고 1950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오랜 시간 평화에 젖어와서 감을 잃은 국민들은 전쟁이 나겠어? 간첩이 어디 있냐? 미국이 있는데? 이러면서 멍청한 소리를 짓거리는 인간이 넘쳐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죠. 지구촌 곳곳을 보면 지금도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언제 우리나라라고 이런 상황을 겪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제정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게 국익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인은 국제정치 상황 따위는 안중에 없는 듯해 보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대통령을 만들고 집권여당이 되려 합니다. 권력을 잡고 나선 그리고 가족의 친인척부터 온갖 주변 지인들이 똥파리처럼 꼬여 헤쳐먹기 바쁩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이 정치인들은 평균 자산도 어마어마합니다. 부자들 돈 뜯어서 나눠줘야 한다 하질 않나. 자기 새끼들은 편법으로 뒤에서 봐주질 않나. 앞에선 서민 외치면서 뒷주머니엔 두둑히 자기들 몫을 채우고 있죠.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일 때 그 난리를 치더니저 정치꾼들은 시세 차익 남겨먹고 자기들 배는 다 불려놓고 서민 도와주는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받지 않나요? 제가 유튜브로 정치꾼들을 직접 비판한 건 처음인데 그 시작의 이유가 바로 카톡 검열 때문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전엔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잘하기만을 바랬었죠.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들 위해서 올라서려고 하는 민주당의 적골이 도저히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심지어 관심 없었던 이재명이란 사람조차 까면 깔수록 양파보다 더 많은 비밀과 범죄 이력이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이런 자에게 속았다는 게 화가 났었습니다. 자, 이제는 선동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속아온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선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은 유명한 트로트 가수처럼 팬덤을 이루고 우쭈쭈하면서 범죄 행위마저 눈감아주고 팬클럽 마냥 빨아주는 건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자들이 전 국민에게 아무렇지 않게 25만 원 뿌리겠다고 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선동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속아왔잖아요. 자영업자들과 젊은 청년층들의 희망을 다 부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어요. 퇴임 후 자화자찬하는 저분을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저분에게 한 표를 행사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거든요.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도 너무나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어 화가 나죠. 적인 기성세대들이 꼰대 같이 구는 게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지난 총선에서 대패한 이유입니다. 아직도 쌍팔년도 정치하고 앉아있죠. 지난 5년 전 막말을 해서 민주당에 180석을 뺏기더니 작년에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기존의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나라의 훌륭한 어른은 보이질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정치인은 믿어줘야 하고 빨아줘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들은 일을 잘하게끔 끊임없이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대상입니다. 저질스런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국민이 되지 맙시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위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